반갑습니다. 송주준입니다. 이태원 특별법이 결국에 행안위를 통과했습니다. 행안위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게 법사위로 넘어가게 되고요. 법사위 의결을 통해 가지고 본회의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시스템인데, 원래 같았으면 우리가 뭐 행안위를 통과했다라고 할지라도 법사위에서 여당이 지금 이제 또 김도 위원장이 맡고 있다 보니까 그거를 막을 수 있다라고 해도, 애당초 지금 이 특별법 같은 경우는 패스트트랙으로 올라가 있어가지고 사실상 뭐 여당이 막을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사위에서 우리가 좀 버텨봤자 몇십 일 정도밖에 뭐 시간 끌기밖에 안 되는 상황이고요.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 자동스럽게 본회의로 상정이 되게 되고, 그리고 이미 지금 행안위에서 통과가 될 때도 야3당의 단독 처리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여당은 반발해가지고 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야3당이 뭐 합심해가지고 그냥 밀어붙였기 때문에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본회의까지 그냥 자동으로 넘어가서 거기에서도 표결을 통해서 법안으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99.9%다. 뭐 0.1%는 그냥 예의상 드린 말씀이고 그냥 100%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몇 번에 걸쳐가지고 이 특별법이 왜 문제가 있는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물론 지금 이제 뭐 야3당 쪽에서는 여당을 배려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정을 했다라고는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수정이 되거나 안 되거나 본질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법안이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삼권 분립 자체를 훼손시킬 수 있는 그런 악법 중에 악법이다라는 거. 그리고 더 궁극적으로는 애당초 이게 뭐 유가족분들을 위로하고 유가족분들에게 뭔가 좀 보상이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지금 이 법안이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100% 이거는 확신합니다. 이런 식의 법안을 강행 처리함으로써 유가족분들의 심경을 우리가 위로할 수 없고요. 나아가서 그 사람들이 얘기하는 진실 규명이라는 것도 결코 할 수 없을 겁니다. 도대체 왜 제가 이렇게까지나 이 특별법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조목조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이 특별법이 어떤 식의 루트를 통해서 지금까지 왔는지를 보면요. 지난 6월 29일이었습니다.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이 됐었고요. 행안위에서 그때 안건 조정회를 거쳐가지고 결국에 이번에 어떻게 됐습니까? 야당 단독 처리로 행안위를 통과를 했고요. 이제 법사위로 넘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이제 통과를 시킬 때도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제정에 반대한 것을 감안해가지고 약간 좀 고쳤다라는 것인데, 뭐를 고쳤는지를 들어보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입니다. 피해자라고 하는 것을 규명할 때 희생자의 직계 좀비속과 형제 자매로 한정하기로 했다. 단순 거주 체류자는 배제하기로 했다라고 하는데, 진짜 대단한 양보하셨어요. 그쵸? 아니, 솔직히 얘기해가지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그런 어떤 그 사고로 인한 피해를 받은 분들에 대한 보상이 국민들의 세금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이 피해자라고 하는 그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상식선으로 봤었을 때 그때 당시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직계 좀비속 뭐 이 정도까지로 우리가 피해자라고 인정할 수 있지, 무슨 뭐 거기 단순 거주한 사람이 됐거나 체류한 사람이 됐거나 그런 사람들까지 피해자로 묶는다라는 건 그거야말로 진짜 비상식의 끝판왕이었던 것이지, 그거를 그냥 상식 수준으로 되돌린 것뿐인데 뭐가 이게 대단한 양보가 되겠습니까? 다른 모든 것들은 그냥 격가지에 불과한 겁니다. 피해자분들 당연히 우리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것이고, 그런 거에 대해서 누가 도대체 반대를 하겠습니까? 진상조사단 이거를 막는 게 가장 핵심인 것이죠. 왜 막으려고 하냐? 진상규명하겠다라고 하는데 전례가 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월호 사건 같은 경우도 특별조사위 만들어가지고 몇 번에 걸쳐가지고 조사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조사를 할 때마다 수많은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세금이 제대로 쓰였다? 그럴 리가 없다라는 것이죠. 미국의 사건을 조사하는 거에 비해서 대한민국의 그 사건을 놓고서 3배에서 4배 가까이나 더 많은 예산을 청구한다라는 게 상식적이겠습니까? 당연히 비상식적이죠. 왜 그러면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했던 것이냐? 글자 그대로 조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보다 어떤 비용이 더 많았던 거예요? 기관을 운영하고 인건비로 들어가는 게 더 많았던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예 지금 뭐 작정을 했습니다. 애당초 민주당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가장 시급한 부분이 뭐라는 거예요? 진상규명과 책임 소재다. 그러니까 그 희생자분들의, 피해자분들의 보상, 그런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하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뭐라는 겁니까? 진상조사가 제일 중요하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근본적으로 질문해 봐야 되는 게 진상조사가 왜 필요하냐 이겁니다. 다 진상조사를 했는데 사실상 지금 경찰 수사를 통해 가지고 필요한 사람들은 기소까지 이루어졌고 재판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사법기관이 분명히 조사를 했고요. 조사기관이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부족하다라 그래서 뭐까지 했어요? 국정조사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국정조사에도 국민들의 세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그 국정조사 결과도 결국에 자기들이 원하는 결과가 안 나오니까 아예 이렇게 특별법 법안까지 만들어가지고 또다시 조사하고 또다시 세금을 넣겠다라고 하니까 이런 식의 패턴이 한두 번 있었냐 이거죠. 세월호또가 됐거나 어떤 사건이 됐든지 간에 원하는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민들을 앞세워서 개딸들을 앞세워서 지지자들을 앞세워서 세금 잔치를 벌이는 것. 이 악순환의 고리를 우리가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나 우리가 강력하게 목소리를 내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이죠. 어쨌거나 이 민주당과 그다음에 야당의 몇 가지지 뭐 다른 뭐 한 세 개 정도 되나요? 합심해가지고 결국에 이 특별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태인데 대표 발의자가 누구냐? 남인순입니다. 남인순 같은 경우는 피해자인지 피해 호소인인지 이것조차 똑바로 구분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무슨 놈의 피해자들을 대표해가지고 저런 식으로 발의를 하겠다는 건지 이해도 안 되고요. 거기에다가 뭐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해가지고 183명이나 지금 국회의원들이 이름을 올린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패스트트랙까지 뭐 올라가 있다 보니까 본회의로 넘어가게 된다면 뭐밖에 안 될 것이다? 통과밖에 안 될 거라는 것이죠. 딱 그런데 이게 시기적으로 봤을 때 뭐랑 겹칠 수밖에 없냐? 총선 시즌과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 후쿠시마 처리수를 가지고 선동을 했는데 별반 이게 뭐 소득이 없었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100%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그 피해자들의 아픔과 이런 것들을 또다시 정치적으로 활용해서 세월호 때처럼 총선에다가 써먹을 것이다. 선거에 써먹을 것이다. 뭐 안 봐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도대체 이 특별법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세부적인 것들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자, 일단 특조위 이 설치를 놓고서 어떤 권한이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눈에 띄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어떠한 행정기관에도 속하지 않도록 독립적인 그런 기관으로 만들겠다는 것이고, 심지어 누구까지도 관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통령조차도 특조위 구성에 관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원래 우리가 약간 이런 식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국가인권위원회가 있는데, 인권위 같은 경우도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는지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특조위, 이태원 특조위 같은 경우는 아예 그냥 대통령이 배제가 된 상태에서 오케이밖에 못하게끔 돼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알아서 누구누구가 들어가겠다 추천하면은 반드시 그거를 대통령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물론 이제 조사 그 인원 같은 경우는 조금 줄이긴 했습니다. 17명에서 11명으로 줄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봤자 여야가 4명씩 하고요. 유가족 단체에서 2명, 그 다음에 국회의장이 1명 이렇게 하게 되니까 사실상 구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겠습니까? 7대4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유가족 대표당 같은 경우는 민주당이랑 옛날부터 같이 이제 움직이고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또 국회의장 같은 경우도 민주당 쪽이니까 당연히 구성이 어떻게 될 수밖에 없다? 7대4로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권한을 봤었을 때 조사 범위를 한번 보십시오. 행안부, 대통령실, 경찰, 여러 정부 부처 전부 다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특조위의 조사 대상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애당초 목표 자체가 뭐기 때문에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끼쳤는지 이런 것까지도 조사를 하겠다라는 게 특조위의 목적이다 보니까 이 정도의 독립성을 줘야 대통령이 아예 그냥 관여를 못하게끔 해야 그래야지 조사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그런데 대통령실 이전이 참사에 영향을 줬다 이런 거를 지금 특조위의 목표로 잡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이 특조위가 얼마나 정치성을 띠고 있는지 얼마나 정치적인 결론을 내릴지가 뻔하다라고 보거든요. 참 진짜 기가 막힐 뿐입니다.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머리를 굴려야 대통령실을 이전한 것이 이런 참사에 영향을 줬는지 이거를 조사하겠다라고 하는지 그런 조사에 또 국민들의 세금이 쓰이겠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엉망진창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 그리고 또 보십시오. 뭘 또 하겠다라는 것인지 뭐 또다시 책임 소재 뭐 이런 것도 파악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행정 조치가 적절했는지 그런 것도 조사해 보겠다라는 것이고 보상은 또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확인해 보겠다라는 것인데 이게 도대체 무슨 놈의 조사단이냐고요. 이거는 제가 보기엔 조사단이 아니라 삼권 분립 그 위에 삼권 분립을 초월해 있는 초법적인 어떤 그 제왕적인 그런 권한을 갖고 있는 조사단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조사단을 만들겠다라고 하니까 거기에다가 뭐까지 지금 부여하고 있어요. 강제권까지 부여가 돼 있어가지고 진술서, 자료 제출, 출석 등도 요구할 수 있고요. 동행 명령장까지도 발부에 데려올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압수수색 영장 청구까지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글쎄요. 저는 이게 국민의힘에서 어느 정도까지 막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야당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민주당 그리고 야 3당 다 합쳐가지고 이걸 밀어붙이고 있다 보니까 사실상 막을 수 있는 방안이 없는 상태인데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더 이상 대한민국이 퇴보가 되는 걸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법안은 막아내야 됩니다.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총선에서 그나마 우리가 압도적인 다수를 차지오는 거, 그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국민들의 의식이 깨어나는 수밖에 없겠죠. 제발 좀 여러분 주변에 이 영상도 많이 공유를 해주셔가지고 이 법안이 얼마나 악법인지, 얼마나 초법적인 법안인지를 많이 주변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